실제로 처음 오셨을 때부터 약간 우울증이 있으시고 약간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요. 네. 그럼 안 좋은 걸 먹을 수 있을까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다시 제가 근데 그 많이 먹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 많이 먹어도 이유가 있다? 네. 그 단순히 많이 먹을까요? 이제 그 다이어트에 이제 성공하신 분들 뭐 네. 후기나 네. 뭐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단순히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내 삶이 바뀌었다, 내지는 또 이제 정말 내가 너무 살이 쪄가지고 다른 사람 보는 게 무섭고 또 어렵고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두려워가지고 사회생활을 완전히 못 하시는 분들이 살을 빼고 나서 정말 이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또 사실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이게 다이어트가 단순히 살 빼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대표님께서도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써주셨더라고요. 네. 실제 대표님뿐만 아니라 뭐 대표님이 실제 봐주셔가지고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뭐 정말 그렇게 뭐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꾸거나 정말 이런 삶 완전 뭐 대표님 때문에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났어요 뭐 네. 이러신 분도 있었나요?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 수강생분의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실제로 처음 오셨을 때부터 약간 우울증이 있으시고 약간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사실 이제 식습관이 바뀐 것도 있고 이런 제가 알려드린 마인드셋이나 이제 생활 방식 그리고 생각 자체가 바뀌시니까 네. 이제는 얼마 전에도 저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지금 새로운 삶이 살게 돼서 네.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야. 네. 근데 그분이 처음과 지금의 모습이 어떤 게 다르냐면 본인에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다이어트도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과연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피디님께서 만약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먹었을 때 네. 그냥 아무거나 막 먹지 않을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근데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요. 네. 그럼 안 좋은 걸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휴대폰이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제가 제일 아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가 제 휴대폰을 땅에 던졌어요. 네. 그럼 어떨까요? 기분 나쁘겠죠. 화가 나겠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제 몸에다가 뭔가를 했어요. 이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보다 기분이 나쁘던가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휴대폰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죠? 네. 아마 명품 가방을 더 사랑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 정도로 나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 몸에 신호를 기울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런 신호에 못 기울이다 보니까 결국에 내 몸의 신호를 놓치게 되고 그 신호를 못 찾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지 결국에 다이어트도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다이어트가 이게 실패하는 이유가 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네요, 이게. 그렇죠. 이게 나에 대한 사랑에 부족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뭐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나를 아껴주지 않으니까 뭐 대충 먹고 몸이 아픈 거 그냥 먹고 내가 뭐 싫은 것도 그냥 하고 이러니까 이제 살이 좀 찌고 뭐 몸이 나빠지고 하는 건데, 대표님 말씀대로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뭐 가장 좋은 거 먹지 않겠어요? 가장 좋은 음식 먹고 맛있는 음식 먹고 내 몸 좋다는 걸 하지 뭐 돈을 아끼려고 뭐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저는 그래서 수강생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자녀분들이 있는 그 수강생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주연님 그러면 우리 자녀분들한테 이거를 드시게 하실 건가요?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분의 대답은 본인이 알아서 하십니다. 사실 그냥 그분들은 그동안은 자식들한테는 좋은 거 먹어도 나쁜 건 내가 먹었을 거잖아요. 그만큼 자식을 대하는 만큼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뭔가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를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제가 뭐 짧은 시간이지만 대표님하고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다이어트에 대한 철학이나 또 지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제 대표님과 함께 이제 살을 빼보겠다고 하셨던 분들 중에서 뭐 대부분은 이제 뭐 목표를 달성하시겠지만 또 실패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뭐 어느 부분에서 이게 뭐 무너지거나 안 돼가지고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되나요? 약간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다시 제가 뭐 예를 들면 원래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그 스트레스를 저하면서 마인드셋을 하면서 그게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이제 목표까지 달성을 했는데 그 가정에서 더 큰 스트레스가 생기거나 회사에서 더 큰 스트레스가 생기거나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도와드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네. 그런 것 때문에 AS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아, 또 있어요 그런 게? 네.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사실 저는 그냥 살은 찔 수 없다고 봐요. 이유가 분명히 있다. 내 가슴 안에 마음 안에 깊은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외형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를 일단은 그 상처 자체가 본질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본질 자체가 없어져야지 결국에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본질 자체를 완전히 회복을 시켜드려야지 완전한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AS 기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가 아무리 있어도 환경적이거나 상황적인 것에 의해서 그 의지가 아무리 큰 의지를 할지라도 발현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 또 속상할 거고 그럼 그게 또 뭐 먹는 걸로 볼 수도 있고 또 내가 지켜왔던 뭔가 원칙이나 이런 것들 무너뜨리면서 악순환이 되면서 더 또 살이 찔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일단은 들여다보고 그렇죠. 일단은 제가 가장 수강생분들이 먼저 오면 하는 게 그 살이 찐 원인을 찾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살이 찐 이유를 모르면 살을 뺄 수가 없어요. 근데 원인이 대부분 사람들 그거잖아요. 많이 먹어서. 근데 그 많이 먹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 많이 먹어도 이유가 있다? 네. 그 단순히 많이 먹을까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뭐 수많은 이제 네네. 사람들한테 이제 그 원인을 물어보셨을 테니까 네. 보시기에 그 원인은 대체 어떤 것들이 있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어떤 건가요? 사실 본인은 몰라요. 네. 본인은 왜 많이 먹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거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먹는 이유는 첫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수면이에요. 뭐야? 수면. 수면. 네. 너. 잠을 못 자서. 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런 가정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이런 뭐 어렸을 때 이런 환경에서 그런 아픔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랑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아 이분이 정말 속상하셨구나 이렇게 된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이분은 이렇게 하면은 좀 다이어트가 좀 수월해질 수 있겠다 라는 하면서 전략을 같이 짜내리죠. 사실 아까도 처음에도 말했지만 네. 이제 다이어트가 이제 식이하고 운동의 측면에서 시기를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사실은 뭐 운동을 뭐 많이 못하는 것도 현실이고 네. 또 이제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게 이제 걷기, 네. 뭐 일반복 걷기 뭐 이런 건 것 같거든요. 네네. 이 걷기는 운동 효과로서 다이어트에서 힘이 있나요? 뭐 크게 뭐 네. 엄청난 효과를 주는 건 아니지만 네. 안 걷는 것보다는 나아요. 근데 안 걷는 것보다 나은데 네. 살이 빠질 수 있나요? 살은 빠질 수 살이 있죠. 빠질 수 있어요? 네네. 어. 근데 걷기만 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기를 같이 했을 때 네네. 살이 빠질 그럼 수 살이 빠질 수 있어요? 네네. 그 정도 활동량을 가져봤을 때.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운동, 식이 습관 이 두 가지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 네. 네. 만약에 우리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수면을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생긴다면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 식이 습관이 잘 갖춰져 있어도 살이 빠지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면 스트레스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혈당을 올려요. 그럼 또 이 혈당이 올리면 뭐가 나온다 했죠? 인슐린. 맞아요. 인슐린이 나와요. 그럼 인슐린이 나오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요. 근데 요즘에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불면증이 살이 찌는 주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습관을 먼저 바꾸는 것보다 수면의 질을 먼저 찾는 게 더 우선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수강생분들 오시면 요즘 현대인들 잠 다 못 자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것 때문에 네, 맞아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맞아요. 주무시는데 그리고 실제로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수면의 질을 좀 개선시키는 방법들을 좀 가르쳐 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저녁에는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 저녁에 네. 운동하지 마라. 네. 네. 왜냐면 저녁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된다는 건 모든 이제 장기나 세포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장기 세포들이 클럽을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그러면 네. 이제 새벽까지도 이제 놀 그쵸.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이 안 오게 돼요. 그래서 저녁에는 우리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잠자기 전에는 찬물로 샤워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물로 샤워하게 되면은 네. 나왔을 때 우리 몸 온도를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되게 몸이 따뜻해져요. 찬물로 하게 되면 우리 몸이 굉장히 따뜻해지는데 우리가 자기 전에 그렇게 열을 올려놓은 상태면 잠이 잘 안 와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시원한 온도에서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18도에서 20도 정도 온도에 맞춰놓고 우리가 취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이제 운동보다는 폼롤러와 이제 근육을 좀 이완시키는 그런 스트레칭 네. 이런 거 위주로 좀 하고 이제 취침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전에는 이제 따뜻한 물, 따뜻한 물로 이제 한 잔 마시고 주무시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이제 복식호흡 같은 이제 호흡법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만약에 잠이 안 오신다면 이제 요즘에 나오는 이제 멜라토닌이나 네. 이제 이노시톨이라고 있어요. 그거와 칼슘, 마그네슘을 같이 먹어주면 수면에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다이어트를 보통 이제 식이와 운동의 문제라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맞죠. 네. 결국엔 그러면은 내가 뭔가 살이 찌고 막 이런 것들이 네. 몸이 나한테 지금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빨리 생활 습관을 바꿔라 라고 하는 네. 뭔가 메시지 같은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잘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밥 그만 먹으라고 이렇게 잘못 알아듣고 지금 빨리 이거 생활 습관 고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운동 더 하고 밥 적게 먹을 생각 이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약간은 조금 이게 뭐 반향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서 다이어트 실패도 더 많아지고 잘 안 되는 거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요즘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칼로리 적게 먹는 다이어트. 근데 그런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 몸의 대사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그 대사가 낮아지면은 결국에 그 대사에 또 적응을 하게 돼요. 그럼 거기서 또 살이 안 빠져요. 그걸 사람들이 정체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더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더 안 먹어야겠죠. 더 적게 먹어야 네, 돼요. 그쵸. 그럼 결국에 대사는 점점 낮아집니다. 그쵸. 예. 그럼 결국에 나중에 낮아진 상태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때 우리가 일반식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치겠죠. 그럼. 이것보다 네. 훨씬 더 금방 치게 될 거예요. 그쵸. 예. 그게 바로 요요 현상이라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칼로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네요, 대부분이. 맞죠?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다이어트나 뭐 저칼로리 다이어트, 뭐 닭고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뭐 사실 저는 뭐 닭가슴살도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닭가슴살을 안 먹고 있고 네. 사실 실제로 수강생분들한테 먹고 싶은 육류를 먹으라고 해요. 뭐 삼겹살도 좋고 목살도 좋고 네. 뭐 다 좋으니까 육류를 먹되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도 같이 먹어줘라, 이렇게 먹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